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초 예상대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무소속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통합당 탈당을 먼저 하고 나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탈당하기가 좀 아마 꺼려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아마 탈당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이 공천이 막천이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한 공천이다. 이런 의미겠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마구잡이로 한 공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했더라도 뭐 당헌당규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추인을 해야 됩니다. 추인을 안 하고 만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재심을 요청한다든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그 공관위에서 한 결정을 뒤집는다?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그쪽 일각에서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마치 사천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아들 운운하고 뭐 이런 얘기는요, 그건 유튜브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반대하는 또는 홍준표 전 대표 쪽에 찬성하는 또는 뭐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이 유튜브를 하는 본인이 뭔가 이쪽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지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를 흔드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저께는 탈당 얘기를 안 했지만 결국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하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컷오프 됐죠. 이 사람들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큰 그림을 볼 때 억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김영호 공천의 핵심은 사실은 전진당이라든가 새로운 보수당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주평화당 전 최고위원 민영삼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다음에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 온갖 여러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영광로에다가 녹여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했고 대신 탄핵 칠적이라고 하는 사람 다 잘라냈습니다. 친박 핵심 대부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국 지금 나는 억울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탄핵 칠적이나 아니면 친박 핵심이나 이런 사람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지금 그 책임을 물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도 억울해 라고 얘기하면서 무소속 연대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무소속 연대에 대해서 좌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 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럼 홍준표 전 대표는 어디서 출마하느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 수성을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수성을은 누구 지역이냐? 주호영 의원 지역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주호영 의원을 수성갑으로 옮겼습니다. 수성갑은 민주당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 사람이 당선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마해 있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과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주호영 의원 4선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5선이 되고요. 그래서
김부겸과 주호영이 맞붙는 곳이 대구 수성갑이고 그걸 그렇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성을은 주호영 의원 현재의 지역구인데 여기는 그 이인선 경북부지사 이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 무슨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경선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선에서 그 사람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과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아마 경합을 벌이게 되고 물론 민주당 후보도 있겠죠. 경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대구 또는 경북에 있는 그 다른 공천 탈락,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무소속 연대를 하려고 하고 홍준표 전 대표라는 중심 인물이 있으면 아마 다른 그 이제 공천 탈락한 컷오프된 의원들도 약간의 힘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때 모델이냐면 2008년의 모델이죠. 김무성 의원이 했던 모델입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을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그 과거를 좀 망각해서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원래 친박이었습니다. 2008년만 해도 친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물렀던 사람은 당의 이방호 사무총장이었는데 이방호 사무총장이 당시에 친박이라는 이유로 대거 그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 컷오프 시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무성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도 있고 김태환 의원, 유기준, 이경재, 이인기, 이해봉, 최구식, 한선교 이 사람들 다 친박입니다. 친박이라는 이유로 결국 학살이 된 것이다. 학살 공천이라고 언론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서청원 의원은 친박연대라는 결사체, 이거 정당이죠. 이 정당을 만들었고요. 친박연대를.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친박연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친박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느슨한 연대죠. 느슨한 연대.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친박연대는 지역구에서 6석을 당선시켰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8석을 당선을 시켜서 14석의 원내 제4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김무성 의원은 친박연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친박 무소속 연대가 무려 8석을 얻었습니다. 지역구에서. 8석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선된 사람이 바로 김무성, 김태환, 유기준, 이경재, 이인기, 이해봉, 최구식, 한선교 의원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홍준표 전 대표가 모델로 삼는 것은 2008년의 김무성 모델, 김무성 무소속 친박연대 모델로 보인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2008년에 그 있었던 일이지만 2012년에 바로 친박 세력들이 거의 똑같이 친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학살당했다는 그 친이 세력들은 무소속 연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대권 후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홍준표 중심의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본인은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그 컷오프된 의원들이 모여서 당선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은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박근혜 의원이 이때 공천이 딱 발표되자마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박근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뭐야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나 막상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친박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된 의원들을 사실상 지지를 한 겁니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박근혜 당시 의원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들 친박연대도 살아 돌아왔죠. 무소속 친박연대도 살아 돌아온 겁니다.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까지 하면 친박연대가 14석, 그 다음에 무소속 친박연대가 8석에서 22석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박근혜 의원의 말 한마디로. 그건 바로 박근혜의 위력이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위력은 그 정도가 될 것인가? 물론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정치부 기자로서 분석하기에는 2008년 박근혜 전 대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뭡니까? 그거보다 더 안 됩니다. 과거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당시의 친박 학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 이런 것들은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과연 친홍 학살이냐? 자, 친홍이 누가 있습니까? 친홍 없습니다. 배현진 지구당 위원장 정도가 친홍이었는데 배현진 지구당 위원장 공천 받았습니다. 친홍 학살 안 했습니다. 오히려 친황이 학살은 아니더라도 친황의 성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황교안 대표가 현직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경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선 탈락이야 그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찌할 바 없지 않습니까? 단수 공천을 안 해주고 경선에 붙였다는 거 외에는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선 친황이 오히려 성적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홍을 학살했다는 국민적 공감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 별로 없다. 왜냐하면 친홍을 학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도 세종 의뢰 출마하라고 지금 공천을 했는데 거기 뭐 남들이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 황교안 대표 본인도 서울 종로 그거 험지입니다. 누가 봐도 험지입니다. 다 갔습니다. 여기에. 근데 당의 대선 후보로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아주 쉬운 그 대구 경북이나 뭐 어디 자기 고향인 경남 말고 수도권에 와서 과감하게 당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라. 이런 당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거기에 그 당의 요구에 동의한 사람 황교안, 김병준, 주호영, 정우택 다 동의했습니다. 중진들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기둥들이 다 동의했는데 홍준표라는 사람은 동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다른 중진들은 그 당의 요구 대의를 받아들였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받아들이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공감하는 폭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공감하는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러다 보면 무소속 연대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2008년의 박근혜와 2020년의 홍준표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무소속 친박연대 또 서청원 의원의 친박연대 이런 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박근혜라는 2008년 박근혜라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박근혜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 지금 홍준표의 후광을 가지고 과연 무소속 연대가 될 것이냐. 물론 지금은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직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말하자면 뭐라도 하고 싶겠죠.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 컷오프된 의원들이 내가 왜 컷오프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뭐 검토 뭐 이런 거고 그 어느 신문이 그 10명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6명 정도가 무소속 출마를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고 4명 정도가 검토 중이다 이랬다는데 제가 보기엔 검토 중인 사람들은 뭐 못 나올 것 같고 6명 정도도 6명 다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경북의 분위기로 보면 반문연대의 전체적인 흐름 이 흐름에 저항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됐다고 해서 나와서 무소속 출마하면은 미래통합당의 표가 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 공천장하고 표가 갈리면 결국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무소속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 별로 없다.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은 잘 모르겠다.
본인은 지금 그 대구 이제 수성을의 경우에 미래통합당 경선하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공천을 받을 텐데 그 사람과 민주당 후보 누구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홍 전 대표가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현재서는 미지수입니다. 거기 뭐 여론조사 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수성을 지금 출마한다는 것을 공식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명분 축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에 물론 김부겸 의원과 이제 경합을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뭐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점검해 본 바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도 대구에서 아마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자기 지역구니까 수성을은 좀 전까지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수성을에 아마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무소속이었는데 2008년과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홍준표 전 대표가 수성을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몇 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